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세주입사제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7월 초, 7월도 이제 일주일이 지나갔죠? 자, 앞으로 9월 10일부터 9월 13일, 14일까지 그렇게 원서가 이제 마감이 될 텐데, 지금 우리 학생들 어떻게 준비 잘 되고 있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지금 우리 이번 2022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지금 가장 여러분들 지금 막바지 해야 될 게 자기소개서, 그렇죠? 자기소개서가 이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학생들이 이제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소서도 물론 쓰지만 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증빙서류까지 이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코로나가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고, 지금 코로나가 끝날 어떤 기미, 어떤 끝날 지금 단계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을 열심히 준비해 온 학생들, 또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제서 막 후타후타 이제 뭔가 막 이렇게 바쁘게 해야만 하는 학생들, 아니면 또 내년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지금 고2 학생들,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이 지금 이 프로를 보고 있을 것이고, 오늘은 이제 7월 모의고사, 7월 7일 모의고사를 보고 있죠. 지금 시간에.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또 학생부 종합전형을 많이 가르쳐온 선생으로서 도움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은 이제 자기소개서를 정말 잘 쓰는 것이 무엇인지, 또 자기소개서는 이제 앞으로 지금 교사 추천서는 올해로 이렇게 해서 이제 폐지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자소서도 지금 고려대학교 전공적합성 전형도 올해는 이제 자소서가 폐지가 되고, 하지만 이제 자소서의 기조는 아직도 이제 살아있는 학교가 거의 대부분인데, 앞으로 2024학년도, 2025학년도가 되면 자소서까지 폐지를 한다고 해요. 근데 자소서의 의미라는 게 뭐냐면, 결국 자소서는 내가 그동안 한 것을, 선생님이 저번 수업 강의 진행하면서 저번에 이제 재수생들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경험과 의미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또 이제 관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전공 역량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다른 점이 분명히 있고, 분명히 또 논술과 다른 점이 있고, 분명히 또 수능과 다른 점이 굉장히 그 학생부 종합전형만의 아이덴티티가 있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해야 될 노력을 한번 되짚어서 얘기를 해보면, 관점, 그 다음에 본인이 대학에 가고자 하는 전공에 대한 본인만의 전공 역량, 그 다음에 본인이 그 전공 역량을 갖고 아웃풋을 내는 서류들, 증빙서류와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의 경우 증빙서류와 대안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이렇게 이제 오는 거고, 전공 역량을 갖고 자소서나 그 증빙서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이제 이 어떤 그 모니터링하는 지금 이 비대면 수업을 갖고 여러분 하나하나의 어떤 개개인의 어떤 그런 달란트라든가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걸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한 명 한 명을 제가 수업하듯이 그렇게 봐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실전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기소개서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소서만으로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기소개서를 잘 쓴다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머릿속으로 자소서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이렇게 이제 그 대중 강의죠. 저한테 또 피드백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자소서를 잘 쓴다는 게 무엇인가? 이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자소서를 잘 쓰는 것을 잘 쓴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한번 그거하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지금 하듯이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 영상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어떤 게 우리 학생들 자소서를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어떡하지, 제가 대부분의 학생들을 만나서 좀 보면, 첫 번째, 문맥이 매끄러운 거, 문장이 잘 돼 있는 거. 물론 자기소개서를 잘 쓴다는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여기 지금 1번, 요번에 2022학년도 대기업 공통문항을 제가 갖고 왔어요. 보시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 1번에 1500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해서. 그래서 1500자 이내에 딱 자소서 내용이 들어가는 거 다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근데 정말로 자소서를 잘 쓴다는 의미는
사실은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반고나 뭐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 같은 생계부가 있으니까 생활기록부에 이제 방만하게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재생들 3학년 2학기까지 들어가 있는 그 내용들을 입학사정관 선생님들이 또 교수님들이 그걸 하나하나 다 정밀하게 1차에서 검사할 수가 없어요. 내용들이 너무 방만하게 돼 있고 뭐 생계부를 잘 만든다는 의미도 사실은 그 안에는 나의 전공 역량이 일목요연하게 성장되는 과정이 그래서 이제 성장이라는 게 중요하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성장의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근데 중요한 게 제가 이제 항상 물어봅니다. 이걸 지금 듣고 있는 우리 수험생이나 지금 그 자소서 쓰는 우리 전국의 학생들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의대를 가려고 하면 무엇으로 의대를 가고자 하는가? 내 헤게모니. 내가 뭐 미대도 요즘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으니까 미대를 가려고 하면 무엇으로 전공 역량으로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의사가 되겠다는 인재는 아니고 전공 역량 자체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야 된다. 왜 세분화 시켜야 되냐면 나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의대도 굉장히 전공이 많죠. 신경정신과도 있고 정형외과도 있고 우리가 응급의학과도 있고 굉장히 그 환경 그 어떤 그 굉장히 작업의학과도 있고 굉장히 보면 그 세부 전공이 많이 나눠져요. 그럼 내가 물리학과를 가려고 그러면은 그냥 물리학과를 가겠다 물어봐요. 항상 물리학과를 뭐를 해서 가겠냐 너의 세부 전공이 뭐고 이 세부 전공에 따른 너의 프로젝트나 본인만의 어떤 그런 리더십이나 본인만이 갖고 있는 어떤 봉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칠판 강의와 이런 대중 강의를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1학년, 2학년, 3학년의 과정은 조금씩 성장하는 과정이 봉사, 전공 역량, 학업, 뭐 학업은 이제 내신이니까 그거는 이제 뭐 교과에서 하는 그런 과목이니까 뺀다고 해도 학업, 그 다음에 우리가 리더십, 잠재 역량,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것이 얽히고 설켜서 혁명적인 모양이 아니라 입체적인 어떤 정육각형의 입체적인 그런 입방면체를 형성해서 입학사항관들한테 뭘로서 우리가 전달이 되냐? 의미로서 전달이 되는가를 이제 중요하다고 봤고 그 중요한 의미의 과정 속에서 과정이 어떻게 잘 보이는가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중요한 선발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중요한 선발 원칙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 성장하는 과정에 자기만의 어떤 의미. 그래서 자소서 지도를 하다 보면 굉장히 지금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부분들이 많이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 현장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뭐 컨설팅을 하든 지도를 하신다고 하는 분들도 잘못된 거를 좀 생각하고 지도를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강조합니다. 이야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은 제가 사실은 지금부터 한 12, 3년 전에 처음 이제 학생부 중간 입학사정관제 시대 때 썼던 책이 있어요. 파죽지세 입학사정관제라는 그때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고 입학사정관제라고 이제 명칭이 조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하고는 좀 다르지만 비슷한 그때서부터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게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란 말이 굉장히 좀 이렇게 평반화가 이제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은 기업에서도 스토리텔링, 뭐 하다못해 오디션을 나와도 자기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자기의 이야기가 어떻게?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것 자체에서 이 스토리가 텔링 이야기를 스토리 저 책에도 물론 이제 13년, 14년 전에 썼던 책에도 제일 있지만 텔링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얼마나 잘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토리텔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본인이 본인의 전공 역량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수반이 돼야 돼. 과정에서 본인만이 어떤 의미를 느꼈는가? 어떤 얘기요? 의미를 느꼈는가? 그 의미가 앞으로 본인이 이런 과정을 겪어서 대학에 들어갔을 때 교수님들과 또 우리 학생 같은 동료들과 더 나아가 졸업하고 나가서 학생 재학 뭐 시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전체의 어떤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가 단순히 책에서 어떤 읽어서 감명 깊게 읽어서 그걸 모방하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관점에 대한 것들을 갖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의사가 된다고 하면 신경정신과 의사가 되겠다. 신경정신과 의사가 된다고 하면 어떤 분야의 노인 부분에, 아동 부분에, 어떤 임산부 부분에 뭐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정해지면 그걸 갖고 어떤 영향으로 자기가 뭐 지금의 어떤 현재 문제점을 바꿔나간다든가 어떤 것을 자기가 더 노력을 해서 자기의 프로젝트나 자기의 전공 영역을 세부 전공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삶에 기여하겠다든가 이렇게 본인만의 관점, 본인만의 이야기, 본인만의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너무 스토리텔링 사람들이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야기로 풀어내는 것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이야기는 살아있는 생물이 아닙니다. 이야기는 이미 여러분들 동화책을 어렸을 때 이제 읽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거 강의를 보시는 학생들 나이대가 다양하겠지만 대부분 수험생 나이대가 보겠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또 검정고시 해고, 그다음에 또 학부모님들도 보실 텐데 보세요. 뭐 이야기를 어렸을 때 이소부화를 읽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우리가 이제 전래 어떤 그 동화들이 있죠. 뭐 한림 달림 이야기를 읽는다던가 그럼 항상 그 이야기를 읽고 그 이야기는 누구나 똑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는 옛날 그 동화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지금도 아이들한테 그 전해오는 전래 동화 또 이서무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그 이야기는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 이야기를 전체를 봤을 땐 변하지 않는 그 이야기죠.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여러분들의 변화와 생각이죠. 어떤 아이는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이야기를 읽고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본인의 어떤 현실에 대한 어떤 그 뭐 판단이라든가 현실에 그 이야기를 적용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아이마다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어떤 학생부 종합전형에 좀 잘못되어 있는 자기소개서의 지도의 부분을 보면 다 그 이야기를 정말 그래서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조금 이제 비판적인 말로 자소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정말로 자소설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경험과 의미의 중요성. 학생부 종합전형은 남을 따라가는 전형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있는 제도 안에서 자기 자신의 것을 만들어서 개발해서 가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1번, 2번, 3번 요번 대교육 공통문항을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 항상 저 권현 선생님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말 여러분들이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니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볼게요. 1번에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써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검정고시 학생들 우리 제자들 같은 경우는 검정고시가 만점이 나와버리면 검정고시가 졸업으로 보기 때문에 총점 만점이 나와버리면 이제 더 이상 비교과를 준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99점까지는 괜찮겠죠. 전략적으로 잘 생각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1번 지금 어떻게 쓰시고 있나요? 뭐 대부분 지금 뭐 보면 또 혼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어디 이제 컨설팅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하는 우리 학생들도 계실 거고요. 제가 이제 많이 알죠. 어떻게 1번을 준비하고 계시죠. 우선 자기소개서라는 것은 그 많은 여러분들의 산재되어 있는 정리가 됐다고는 하지만 자기소개서나 뭐 증빙서나 포트폴리오가 정리가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우선 첫 대면이에요. 얼굴. 사람 처음에 만났을 때 첫 인상이 되게 중요하죠. 인상이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나갈 때 굉장히 신경 써서 첫 인상을 우리가 서로가 잘 주기 위해서 굉장히 정장도 있고 하는 것처럼 자기소개서 1번은 여러분들의 처음 학생부 종합전형의 포문을 여는 그런 문항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1번에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미 더 읽을까 말까 심사위원들이 더 고심해서 볼까 말지가 사실은 정해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만큼 첫 대면적인 1번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글자가 단어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이에요. 사실은 뭐가 더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지금 관심이 있냐가 보이는 건데, 우선 가장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입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나 해외고나 우리 일반고나 뭐 특목고나 자사고나 다 기준점 1번에 대한 기준점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게 해외고 학생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전공 역량은 지금 벌써 6월이 끝났죠. 7월 초란 말이죠. 시점 자체가. 보통 대부분 다 일찍이면은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좀 미미하게 아직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은 뭐 7월도 들어오고 할 텐데, 보면은 어쨌든 고등학교 재학 중에 전공 역량은 개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노드맵이라는 것을 제가 아마 여러분들 개인에 맞는 노드맵 짜는 방법을 벌써 4, 5년 전에 그 인강을 찍어서 칠판 강의로 남겨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노드맵은 그때 보시고, 어쨌든 지금은 내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벌써 이제 해외고도 늦어도 11학년 초반부터는, 좀 빠르면 뭐 정식으로 가자면 10학년부터 노드맵을 짜서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의사가 되겠다. 어느 과의 의사가 되겠냐? 그 과에서 주로 컨텐츠는 뭘로 하겠냐? 아동을 하겠냐? 노인을 하겠냐? 아니면 무슨 뭐 임산부를 하겠냐? 아니면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그럼 그 중에서도 아동을 하면은 뭐를 하겠냐? 이거는 이야기를 짜는 게 아니고 본인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걸러내서 그 의미에 맞게 전공 역량에 대한 로드맵들이 다 포지셔닝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것이 생활기록부든 증빙서류든 맞는데, 항목들 자체가 여러분들 학생부 종합전형에 보시면 우선은 전공 역량, 뭐 학업은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하셔야 되는 거니까 해외고는 GPA, 검정고시는 검정고시 총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일반고, 뭐 자사고, 특목고 다 나오는 그 여러분들 그 내신 성적이 있을 것이고, 미래 잠재력, 발전 가능성, 봉사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울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갖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하나의 단면에서는 우수하지만 나머지 네 개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어울리는 하모니가 조화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도 사실은 문제인 거예요. 같이 처음에 노드맵을 짤 때는 세부 전공을 정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성장시켜서 키워갈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게 로드맵을 짠다고 얘기를 하고, 사실은 대학을 가는 아이들은 이미 10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확실하게 노드맵을 짜고 그 노드맵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왕좌왕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마지막에 아웃풋에서 물어보는 게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검정고시 또 해외고 특히나 지금 재수생 학생들은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안 했다가 아니라 고등학교를 좀 졸업을 해서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도 이 아이가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자기의 전공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도 하고 봉사도 하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것이 이미 얘는 고등학교를 나와 버린 상태에서 했던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시발되는 우리가 보면 생활기록부 안에 지금 자기가 한 프로젝트와 충분히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이 찾아야 돼요.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나는 수능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생계부나 이런 거를, 특히나 우리 지금 보면 일반고 학생들은 기회를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죠. 수시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래서 아무것도 생활기록부에 한 게 없다, 이런 학생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아깝게 내가 준비를 하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어떤 사고나 질병이나 그래서 이걸 놨다. 근데 이제 생활기록부에 있어. 근데 그것이 발화만 됐지 심화되는 것까지 못 그렸어. 그래서 내가 재수생이 됐어. 시험을 못 봤어. 작년에 아파서 예를 들어서. 근데 올해 시험을 봐야 돼. 실제로 저한테 며칠 전에 물어온 사례예요. 물론 이제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그걸 이제 또 본인들의 어떤 사정과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제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느냐? 지금 아무것도 안 할 만큼 그것에서 많은 씨앗과 어떤 것들이 숨겨져 있고, 그것이 전문가의 눈에 봤을 때 그것을 충분히 캐서 의미를 변화시켜서 지금 쓸 수 있다. 이러면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나는 검정고시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졸업을 못했다. 그래서 저희 아웃풋은 검정고시 점수로 봐서 검정고시로 지금 내가 대학을 간다. 그럼 결국은 검정고시 학생이기 때문에 증빙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생계부에 뭐가 있다고 하면 그것과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볼 수 있는 고리들이 있다는 거고, 만약 정말로 이 생계부에 숨겨져 있는 것이 많다. 근데 그걸 어떻게 제대로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숨겨져 있는 게 많은 아이들은 이미 로드맵을 짜서 갔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숨겨지고 씨앗이 전공 역량이 어떻게 발화가 돼서 어떻게 꽃을 피우는 것까지가 이미 다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숨겨져 있는 게 많은 아이가 그걸 꽃을 못 피울 리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세팅이 안 된 상태에서 숨겨져 있는 게 있다고 칩시다. 뭐 아버지가 대학 교수라서 그 분야의 전문가라서 이렇게 어떤 뭐 성장 과정까지는 못 그렸지만 많은 걸 숨겨놨어요. 그래서 그걸 전문가가 보물찾기 하듯이 의미를 잘 캘 수 있는 사람이 그걸 캐서 그것을 물을 주고 씨앗을 우리가 발화시킬 수 있다. 의미상으로. 그 의미를 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 역량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 의미가 여러분들의 어떤 인식이 성장하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라면 거기 있는 것을 캐서 계속 여러분들이 재수생인 이 상황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걸 우리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잠재력이 있고 전공 역량에 대한 어떤 그런 도전 정신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열망이 있는 학생들이 나는 고등학교 때는 이만큼 했어. 근데 지금 내가 재수생이 어떤 이유가 됐던 재수생이 됐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뭔가 자기의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계속 본인이 누가 알아주건 말건 자기의 꿈을 향해서 가는 게 원래 맞는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의미예요, 사실은. 그런 학생들을 뽑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씨앗과 발화가 되지 못했으니 의미로 잘 그 씨앗을 발화를 시켜서 지금 내가 한 프로젝트하고 연결까지 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한 어떤 프로젝트이지만 고등학교 재학 중에 했던 시드와 씨앗과 연결을 시켜버리면 의미가 그만큼 풍부하게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재수생이니까 식을 놓쳤으니까 글렀구나. 물론 아무런 처음부터 준비가 안 돼 있는 학생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전문가라도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그 씨앗은 그 안에 심겨져 있어야 그것을 잘 섬세한 눈으로 캐서 아이의 적성과 진로에 맞게 과에 맞게 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이 스토리텔링이 돼버리면 여기서 스토리텔링의 의미를 다시 말씀드려요. 스토리텔링이 돼버리면 이거는 과한 어떤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은 이야기가 계속 이야기를 껴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는 과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는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어있는 거다. 그러면 살아있는 걸 캐내려면 뭘 캐내야 되냐? 자기 삶의 의미를 캐내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검정고시는 검정고시 준비하는 중, 해외고는 해외고 다니는 중,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 중, 대안학교는 어차피 검정고시죠. 비인가 대안학교가 많지. 인가 대안학교는 아니지만 비인가 대안학교는 또 검정고시 준비하는 중, 우리 일반고 그다음에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은 학교 다니는 중, 이렇게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자, 볼게요. 그 다음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란 얘기가 여러분들 눈에 확 보여줘야 됩니다. 진로입니다. 진로. 이 진로가 바로 여러분들 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자 하는 학과에 관련되어 있는 진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고시고대로 진로. 그래서 로드맵 세팅이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은 진로. 그러니까 그래, 의사. 좋아. 물리학자. 오케이. 역사학자. 이렇게 봐요. 근데 역사학자, 물리학자, 뭐 의사인데 너무 포괄적이죠. 지금 자기소개서 1번은 또 나가요.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가 팩트.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린 게 doing과 showing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doing이요. 노력을, 그러니까 팩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기소개서를 말씀드리면서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기준이 뭔지를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기의 세부 전공이 정해져야 되고 그냥 의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산부인과 의사가 어떤 의미로 될 거예요. 라는 거기까지는 그게 안 돼 있다면 그것도 같이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연구해서 정해야겠죠. 최대한 학생의 장점에 맞게 달란트에 맞게 의도에 맞게 그 다음에 그것만 갖고는 대학을 못 가요.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생계부 안에 있는 노력도 마찬가지 증빙서류 안에 있는 노력도 마찬가지 팩트 이 노력은 뭐가 될까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프로젝트 전공 역량에 대한 프로젝트 왜냐하면 의사가 될 거예요 하면은 막연해요.
산부인과 의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좁혀져요. 노력이 거기에 맞은 대칭이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노력이 굉장히 대칭될 수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신경정신과 의사가 될 거예요. 라까지 왔어요. 그것도 굉장히 방만해요. 신경정신과의 영역이 한두 가지입니까?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스라이팅도 그쪽 부분이고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한 번 더 좁혀볼게요. 아동들을 위한 신경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다까지는 좁혀져요. 이것만 갖고도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정확한 명사의 단어가 와야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그 학생, 제가 요즘에 온라인으로 이제 권연 아카데미에서 모의고사, 학생부 종합전형 모의고사를 한번 봤어요. 그건 이제 저가 가리키고 있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관여하고 있는 전국의 고등학교, 제가 요즘에 이제 코로나라서 강연을 못 가요. 왜냐면 강연을 가서 할 수는 있는데 저도 그때까지 했던 것처럼 전체 지역을 돌면서 강연을 할 수는 있어요. 그건 제가 뭐 코로나라 무서워서 뭐 그런 것보다 우선은 학생들의 건강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도 어떻든 지금 제가 이번 연도 또 내년 다음 연도 이렇게 저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는데 제가 만일 아파버리면 제자들한테 누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의 1년, 2년 이렇게 농사 짓듯이 입시도 인생이 걸린 제자들과 그래서 그 강연회를 작년하고 올해는 안 갔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국에 있는 제가 그 강연을 하는 그런 고등학생들과 함께 모의고사를 한번 저희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그래도 이거 15년 지금 16년 축적되어 있는 입학사정문제 시절부터 그래서 관여하고 있는 또 대학과 고등학교와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를 봤어요. 그 모의고사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항목이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은 제가 제 관점에서 어떤 제 노하우로 가르치기 때문에 특별히 모의고사를 볼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다른 학생들 또 어떻게 하나 궁금하기도 한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주어를 적어야 돼요. 명사를. 내가 뭐가 되겠다고 하는 정확한 내 목적이 담긴 정확한 팩트에 관련되어 있는 명사를 적어야 되는데 굉장히 추상적으로 흐리멍텅한 굉장히 이 범위가 광범위한 단어들이 뭉텅뭉텅으로 온다는 거예요. 1500자는 이게 해결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제가 가장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의사가 되겠다. 그럼 뭐 신경정신과 의사가 되겠다. 그럼 뭐 아동을 위한 신경정신과 의사가 되겠다.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내려가서 더 정확하게 자기의 의미를 자기 삶의 의미.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고등학생들은 우리 아이는 아직 어려서 삶의 의미가 그렇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학생부 종합전형은 망합니다. 우선 우리 아이의 충분한 잠재력, 그것이 밖으로 나오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 안에 그런 씨앗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아이가 그냥 고등학생이다, 잘 모른다가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있는 학생들은 인정을 하고 그 본인 안에 있는 아직 내재된 발화가 되지 않은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선생이라면. 너는 그냥 암대가 아니라 그 아이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부모님 외에는 부모님도 어떨 땐 부모님도 그 아이를 정확하게 알지만 우리 아이들을 어떤 이유에 따라서 어떤 사회적인 이유, 외부적인 이유에 따라서 본인이 그것을 눈을 본인 스스로가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떻든 아이의 어떤 인생이 걸린 한 시절의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선생과 우리 학부모님들은 그 학생이 갖고 있는 장점을 너무 탓만하지 말고 세상에 거의 대부분의 우리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성공하는 여기 성공이라는 것은 대학을 가는 거죠. 뭐 이제 대학 가는 의미가 그거 이상도 있지만 우선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을 믿고 응원해주고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들도 우리 학생들을 응원해야지 색안경을 끼고 너는 저기 한 10등 뭐 11등 뭐 이렇게 하니까 넌 안 돼.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양성을 찾는 거예요. 대학교의 교육은 그렇게 고등학교의 교육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또 많이 그렇게 변해왔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가 아무리 서열주의이긴 하지만 이것도 이제 타파해야 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의 본래의 의미는 학생이 갖고 있는 그 아이의 다양성. 그러니까 여러 명한테 선생이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정말로 가리키는 학생들은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뭐 혼자서 뭐 100명, 뭐 200명 가르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저의 어떤 점들, 저의 어려운 부분들을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모의고사는 뭐 아주 정말 전문적으로 뭐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그렇게 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가려운 부분들, 안 돼 있는 부분들을 이제 쳐준다는 거죠. 그런 것들 길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은 형식적으로 큰 단어들을 쓰면 안 돼요. 자, 그걸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자신의 경험 속에서 돌아봐야 되고 그 경험이 실패의 경험이든 성공의 경험이든 다 그것이 본인의 장점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의 또 어떤 자세와 마음의 어떤 그릇이 돼야 된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마음의 그릇이 좀 돼야 됩니다. 이게 마음의 그릇이 되지 않으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는 그것이 나 혼자만 잘 가겠다는 게 아니라 타인들과 어떻게 손을 잡고 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본인만의 어떤 아웃풋을 생각을 입학사관관들과 교수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머리만 좋고 똑똑하고 많이만 배웠다고 해서 꼭 그렇게 여러 사람과 잘 어울려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수능과 기존의 학생부 교과전형과 결이 다른 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관점이다, 목표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또 하면서 말씀을 드리죠. 자,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이건 프로젝트죠. 그러면 1학년, 2학년, 3학년. 자, 1학년 때 어떤 시발점이 이제 씨앗이 잡혔다고 치면 의사라고 해봅시다. 의사에 대한 씨앗이 잡혔다고 하면 그것을 뭐 신경정신과나 응급의학이나 이제 정하면 거기에 맞게 키워나가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키워나가는 것이 1학년 때는 이만큼 되어 있는 걸 쓸 수가 없어요. 1학년 때 이제 뭔가가 거기에 대한 본인의 스타트, 시작된 점이기 때문에 어떤 계기로, 어떤 이유로 이렇게. 그럼 그것이 2학년 때는 조금 더 컸을 것이고 3학년 1학기 때는 이만큼 이제 커서 그걸 보여줘야겠죠. 그게 꽃봉오리니까. 근데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쓸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또 이제 다 보면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입니다. 자, 우리가 대대적으로 고전적으로 지금까지 1번 자소서 문항은 1번 학업 역량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불렀어요. 그건 뭐냐? 2번 보세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 타인과 공동체는 벌써 학업하고는 약간 다르죠. 타인과 공동체는 우리가 창체 부분, 봉사, 비교과에서 우리가 리더십, 우리가 발전 잠재 가능성 등등에 대한 어떤 영역들이 있죠. 그런데 1번은 딱 집어서 학습 경험이래요. 그 다음에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앞에도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마지막으로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자, 이거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면 되겠습니까? 1번이 가장 중요한 첫 인상 같은 그런 부분인데 1번을 잘 자기의 매력과 자기의 장점과 달란트를 잘 교수들과 입학사관관들이 보여줄 수 있어야겠죠. 1번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면 될까요? 자, 먼저 재학생 학생들 생계부를 놓고 자, 생계부를 딱 갖다 놓고 1학년, 2학년, 3학년 우선 딱 보는데 우선 여러분이 눈을 딱 정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학업 발달 사항으로 딱 돌아가야 돼요. 그럼 내가 이제 꿈이 다 다를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묘미가 다 다르고 재미가 있는 건데 의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의 꿈이 다를 것이고 그것도 전공 또 같은 의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해도 뭐 산부인과 의사, 정형외과 의사, 뭐 신경정신과 의사, 뭐 여러 가지 뭐 응급의학과 의사 여러 가지 이제 뭐 환경의학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국문과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도 본인의 어떤 국문과에 대한 여러 가지 본인의 세부 전공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같이 뭐 국문과에 가는데 꼭 무슨 뭐 국어 선생이 되거나 아니면 무슨 뭐 시인이 되거나 무슨 뭐 소설가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좀 획기적인 아이들도 있어요. 사업하기 위해서 국문과를 간다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응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건 지금 여기서 말할 건 아니고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의미가 뭔지를 안 다음에 응용해서 말씀드려. 경영학과도요. 스포츠 마케팅을 하겠냐, 문화 마케팅을 하겠냐, 관광 마케팅을 하겠냐 여러 가지 다 달라요. 문화 디자인을 하겠냐 뭐 여러 가지 달라요. 그런데 우선은 학습 경험에서 여러분들이 했던 여러분들의 1학년, 2학년, 3학년의 교과 발달 사항을 좀 보고 그 다음에 그 A뿔을 맞았냐, A를 맞았냐, 뭐 평점이 몇이냐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앞에 뭐가 돼 있어요?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에요. 무조건 뭐 아주 뭐 C0나 뭐 D가 나오면 안 되겠죠. 약간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B풀 정도가 나왔어요. 내가 어떤 역사와 철학이라는 예를 들어서 그런 과목을 들었다고 칩시다. 이제 B풀인데 역사와 철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역사와 철학이라는 과목 속에서 어떤 부분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부분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것과 딱 나의 어떤 것을 잡아 끄는 부분이 있었어요. 내가 난민들을 도와주는 CEO가 되고 싶다는 어떤 그런 그 꿈이 있는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학생이 갖고 있는 난민의 의미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살면서 그런 의미들을 조금씩 이제 그걸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그런 의미들이 조금씩 이제 본인 스스로 달라지고 정립이 되는 학생들인 거죠. 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난민이라고 하면은 나라를 잃은 뭐 이렇게 되겠지만 지금도 뭐 여러 가지 내전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뭐 나라 지금 사실은 환경 문제가 가장 큽니다. 앞으로는 환경 때문에 난민이 벌써 생기고 있고 근데 이 학생들은 나라가 있어도 나라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 중요하고, 근데 이제 그 이유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자기만의 이유에서 찾았어요. 의미에서. 자, 그랬는데 여러 과목들이 이제 있겠죠. 뭐 많이 배우잖아요. 고등학교에서 과목들이. 역사와 철학이라는 과목에서 예를 들면 내가 난민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역사 철학이라는 그런 어떤 과목에서 그런 부분들이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되는 어떤 심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웠어요. 역사 철학에서. 그게 꼭 역사 철학이 아니고 미술 시간도 괜찮고. 예를 들면 아주 기초적인 뭐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과 르네상스 시대 이후의 미술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학생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 학생이 난민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 신중심주의의 어떤 것에서 탈피돼서 이제 뭐가 이렇게 인간 중심주의로 가는 이런 하나의 그런 교과의 어떤 내용과 이런 것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 이제 자기하고 맞는 거죠. 그게 굉장히 본인에게는 의미 있는 게 돼버린 겁니다. 그럼 의미가 있다는 것은 그 과목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인지 의미가 확장되는 그 어떤 시발점상에 혹은 그것이 변화되는 큰 하나의 어떤 그 대목 안에 그런 항목 안에 그 의미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 학생한테 다른 학생한테는 르네상스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지만 이 학생한테는 르네상스가 중요한 거예요. 이미 뭐 르네상스도 한물간 얘기긴 하지만 스토리를 따라가지 말고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르네상스는 이미 트렌드가 떨어져요. 그런 얘기들은 많이 했죠. 그래서 자소서를 여러분들이 보면 권현 선생이 말씀드리는 과소뿐만이 아니라 제가 뭐 애들을 많이 가르쳤어도 전국에 있는 애들을 다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준비해서 대학을 가서 붙은 아이들의 자소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말하는 게 뭐냐? 의미를 잘 파악해서 그 의미대로 간 아이들이 대학을 붙는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이제 자소서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근데 르네상스가 다른 아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아이 눈에는 보였다. 그런 거죠. 근데 그러면 이게 아웃풋이 중요해요. 난민들을 해서 네가 뭘 하겠냐? 그래서 너가 난민들을 통해서 무슨 복지사가 되겠는가? 그럼 사회복지학과가 이제 맞겠죠. 이 학생의 어떤 진로는. 너가 국문학과를 가겠어. 그럼 난민들을 위한 뭘 하겠는가? 그래서 너가 국문학과를 가서 우리나라 최초의 뭐 그런 잡지를 만들겠는가? 난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뭐 출판업을 하겠는가? 너가 경영학과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경영학 CEO가 되겠는가? 근데 그 경영학이라는 것도 다 그 패턴이나 방법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여러분들 이제 경영학과 우리 친구들한테 많이 지도하는 게 결국은 플랫폼 시대죠. 4차 산업혁명이고 AI고 지금 이제 비대면이고 언택트고 이렇게 그 트렌드마다 시기마다 그렇게 맞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내가 뭘 해서 이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제점들, 이 시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이고 여러분들이 이걸 바꿔나갈 수 있는 부분들에서 테마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시국에서의 뭐 여러 가지들이 나오죠.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이것도 사실은 접근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만의 뚜렷한 굉장히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 의미와 본인의 삶에서 나온 사유와 본인의 어떤 학습에서 나온 그 경험이 그러니까 일본은 얼마나 학교 생활을 잘했나를 우선 보고 싶은 거니까 그 어떤 맥락도 그래서 어떤 그 교과목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학습 경험과
그래서 학습 경험을 좀 잘못 이제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예전엔 이렇게 많이 이제 자가 썼더라고. 내가 이제 다른 학생들 쓴 거를 좀 보니까 뭐 교과 시간에 뭐 자기 나름대로 의미 있게 공책을 정리한 거, 뭐 그것도 학습 경험이긴 하겠지만 그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는 내 삶에서 내가 지금 이 전공을 진로요. 진로라는 게 전공이거든요. 이것과 연결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의미. 내가 어떤 오페라 극장에 갔는데 이름도 잘 몰라요.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서 오페라 극장에 갔기 때문에 근데 어떤 소프라노나 테너의 누군가의 그 소리를 듣고 나는 성악가가 되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건 본인에게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더 들어가야죠. 근데 그 성악가가 이제 하는 것은 소프라노 중에서도 어떤 것이고 뭐 테너 중에서도 어떤 것인데 그 아다의 노래의 메시지는 뭐가 있고 본인은 그래서 그 성악가를 따라하냐? 아니죠. 그 성악가를 기본으로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걸 갖고 달란트를 갖고 자신만의 장점으로 자기만이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또 다른 무언가가 돼야겠죠. 이렇게 의미를 찾아가는 거죠. 어쨌든 내가 어렸을 때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떤 오페라 극장에 가서 들었던 그 뭐 아리아 하나가 나한테는 이게 의미입니다. 학습 경험에서 찾아야 돼요, 1번은. 될 수 있으면은 성적도 잘 나왔고, 왜냐면 성취도니까 그게 내 삶에서 정말 의미가 될 수 있는 걸 찾아서 쓰면 좋겠죠. 이걸 스토리를 이야기로 자꾸 찾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자꾸 억지 얘기가 나오는 왜 뭔가를 한 학생들한테는 그나마 그것이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어떤 노력을 했는가?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했는가? 진로와 관련해서 노력을 하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그것이 억지 얘기밖에 붙을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그렇게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와서 급박하게 이렇게 뭐 두세 달 남겨놓고 도와달라고 하면 학생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안 그러지만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정말 이 학생만을 내가 도와야 된다. 이 학생을 도울 사람이 그렇게 한국에서 국내에서 많지는 않고 나라도 뛰어들어서 어떻든 내가 경험이 있으니 근데 그것도 자세가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학생도 자세가 돼 있어야 되고 제가 그냥 그거를 제가 여태까지 갖고 있는 그것을 남들이 2년, 1년 반 이렇게 걸쳐서 해야 되는 그런 분량을 단 3, 4개월 만에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해줄 수 있다고 해도 거기에는 노력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학생 자신의 노력도 들어가야 되고 아무나 다 그거를 3, 4개월 뭐 남겨놓고 왔다고 해도 그래서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 되고 그것은 처음 이제 할 거면 이양할 거면 잘 해야겠죠. 이양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잘못된 방향으로 갔나 봐. 저쪽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나는 여태까지 이쪽을 파서 삽질을 이쪽으로 했어. 그러면 안 되겠죠. 이미 시간도 지나고 처음 그 시작부터가 잘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는 이걸 로드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그 로드맵이 학생에 맞게 학생의 전공에 맞게 개성과 독창성과 객관성이 잘 버무려진 상태에서 누가 봐도 그해 대학 교수들이 봐도 이 아이는 정말 내가 한번 뽑아보고 싶다라는 그 안에 개성과 잠재력 같은 것들이 다 응축적으로 들어가 있을 때 뽑히는 거예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꽤 경쟁률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조금 내신이 높다. 내가 조금 이런 부분들을 잘했다. 그래도 이게 뽑힌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완전히 이겨놓고 들어가야 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올해 한 16년, 15년 한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아이가 운이 없으면 떨어질 수도 있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얼마나 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까? 이양할 거면 처음부터 잘 세팅을 하시라. 그 다음에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 방향들,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 포트폴리오 증빙서로 일반고, 뭐 특목고, 자사고 다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때까지 재수생들 2학기까지의 생기부에 대해 내용들이 들어가니까 뭔가를 채워 넣어야 된다. 근데 채워 넣는 것이 아무거나 들쑥날쑥 채워 넣으면 안 되고 과정이 잘 풍부하게 연상되고 고리가 다 풍부하게 걸려서 뭐 발전 가능성, 리더십 그다음에 뭐 전공 우리가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잘 1학년, 3학년이 잘 보여줄 수 있게 그렇게 연결 고리를 풍부하게 걸어서 가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학습 경험을 찾고 단순히 노트 뭐 잘 정리하고 이제 그거는 시대는 지났어요. 노트 정리하는 건 글쎄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그게 통할 수도 있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제 수준이 많이 올라왔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고, 특목고, 자소고 학생들은 본인이 직접 없으면 들어가서 그 동아리를 학교에서 정식으로 개설해서 만들어라. 이 좋다. 그러면 그 동아리에서 보세요. 동아리 선생님이 계시고 의대를 가려고 해요. 의대 동아리가 없어요. 그래도 의대에 관련된 걸 만들어서 한다고 칩시다. 프로젝트는 학교에서 하는 프로젝트지만 이미 이 프로젝트의 어떤 퀄리티, 앞으로 여러분들 생기부 자체가 그동안은 많이 쓸 수 있긴 했지만 지금 뭐 수상이나 이런 것도 교내 수상이요. 뭐 학년당 학기당 2개, 3개. 많아야 3개, 적으면 2개.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 1학기 때 2개, 1학년 2학기 때 2개니까 4개. 퀄리티도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은 내용 싸움이거든요, 이게. 이게 제가 의미를 자꾸 말씀드리는 걸 정확하게 더 한번 말씀드리면 의미는 개인에서 오는 의미죠. 자기 삶에서. 그건 부모의 삶과 본인의 삶과 내가 주변을 바라보는 어떤 타인을 바라보는 본인의 시선에 따라서 본인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근데 결국은 그것이 또 중요하지만 그 의미도 결국은 객관적인 것이 와서 그 의미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 넣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은 결국 뭐야? 컨텐츠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고등학생이 이걸 넘어가는, 누가 봐도 얘는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넘어가는 걸 한다? 그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우선은 그릇을 키워야 된다. 그 다음에 그릇이 이제 큰 학생이면 거기에 맞는 프로젝트들을 하면 된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공 역량이 중요하지만 전공 역량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인성도 같이 보여줘야 되니까 정말 아주 글로벌한 인재를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런 인재를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인재를 키워가는 거죠. 교내 활동.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동아리를 만들어서 교내에서 한 거예요. 근데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외부에서 온 프로젝트를 했다. 근데 퀄리티가 있다. 단순히 뭐 그냥 해외고 학생들 보면 응급 동아리 활동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래서 심폐소생술, 뭐 CPR하고 이런 것들 이야기가 다 겹쳐요. 제가 한두 번 그 가리킨 게 아니기 때문에 다 겹친다고요. 그러면 다 우리가 그의 CPR 한 것만 집어넣을 겁니까? CPR 한 것만 넣어도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에서 CPR이 들어가면 그것이 아이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질이 높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정말 1학년, 2학년, 3학년 잘 우리가 로드맵을 짜서 갈수록 아이의 어떤 뭐 의사면 의사, 그 다음에 뭐 경영이면 경영인, 물리학자면 물리학자, 역사학번 역사학자, 뭐 여러 가지 다 좋아. 스포츠, 마케팅 다 좋아요. 의미가 점점 퀄리티 있는 질이 좋은, 여기서 질이 좋다는 것은 연구 범위가 넓으면서 그것이 본인의 전공 역량과 매우 관련이 밀집하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잡아서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도 어떻든 여기서 1번은 학습 경험과 연결시켜서 교내 활동에서 의미 있는 가장 첫 번째 얼굴을 보여주는 첫 미팅 상대한테 가장 잘 긍정적인 걸 줄 수 있는 내용의 활동을 중심으로 써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다시 이것을 재단하면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서 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동아리에서 그렇게 가면 좋고,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잘해야 돼요. 이게 국공립이잖아요. 사립은 그나마 조금 낫죠. 국공립에서 전혀 이것을 유두리를 안 주는. 그냥 이건 꼭 학교. 근데 또 어떤 데는 국공립이라도 선생님이 좀 이렇게 열정이 있어가지고 외부 대회를, 그 대회도 무슨 사교육이 개입된 대회가 아니라 정말 교육부,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뭐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런 대회들이 꽤 많아요. 그거를 계속 갔다가 동아리에서 학생들과 같이 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러면 그때 그것을 학교에서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재를 할 수가 있는. 이거는 천차만별이다. 특히나 자사고 특목고는 안 그런데 자사고 특목고는 약간 또 내신 따는 게 어려운 게 있는데 일반고에서는 얼마나 신경을 쓰냐 안 쓰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컨텐츠 내용들이 이미 싸움을 들어갔는데 지는 싸움을 하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지는 싸움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학생들이 있고 이미 들어가서 이기는 싸움에 게임에 도입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돌아다녀봐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강연회를 가봐서. 어떨 땐 가슴도 아파요. 개인적으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또 오래 가리키고 저도 이게 뜻이 있어서 이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저도 제 나름대로. 그랬을 때 정말 인성 그 그릇이 이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잘 맞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을 제가 선생으로서 돕고 싶고 걔도
학교 내에서 너무 그것들이 얽매고 있어서 내신이 뭐 3등급, 2등급 뭐 한 후반 돼도 이 아이를 잘 우리가 이제 가르쳐서 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학생들도 너무 좀 유들이 없는 어떤 그런 그 안에서 또 반대로 어떤 아이는 학생부 종합전형하고는 전혀 제가 볼 때는 이건 그 관계가 전혀 없는 아이인데 어쨌든 부모나 이렇게 선생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하는 아이도 있고 그래서 참 이게 의향이면 저같이 오래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도해본 선생 같은 경우는 자질도 있고 열정도 있고 이런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가 더 뿌듯하죠. 그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변화하는 그 처음 왔을 때와 나중에 원서 쓸 때 아이들이 변해요. 그런 그 봤을 때 굉장히 선생으로서 그 짜릿하면서 굉장히 그 고맙죠. 감사하죠. 우리 제자들한테. 그리고 그런 걸 느껴요. 아무튼. 그래서 대학 가는 전형임에 맞지만 어쨌든 대학 가는 전형, 대학 가기 위해서 하는 게 1차적인 목표죠. 그렇지만 이것은 그 대학 가는 것만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왜?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본인의 의미들과 타인과 소통해서 어떻게 어떤 것을 본인의 관점으로 만들고 이루어가겠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검정고시 해외과학생 그래서 해외고시 10학년, 11학년 때 그게 끝나기 전에 어떻든 생활기록부는 없지만 그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들이 증빙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그것이 어떻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왕이면 해외고도 그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나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시켜서 외부에서 증명받을 수 있는 게 동아리 안으로 들어와서 하면 훨씬 좋습니다. 그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점을 학생부 종합전형의 시작점을 어디서 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 어느 정도 그래도 방어하면서 들어가는 거 또 어느 정도 이미 이기는 것을 가능성을 많이 갖고 들어가는 게 이제 결정이 납니다. 그때부터.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뭐 그런 것까지 다 말씀을 드리려면 너무 기니까 어쨌든 자기소개서 1번에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검정고시 학생들은 검정고시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검정고시가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학교나 이런 데보다 제약은 덜 받으니까 우리가 이제 증빙받을 수 있는 방법대로만 잘 하면 되거든요. 그거는. 근데 문제는 검정고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어떤 상대평가에 있어서 과정이 좀 다른 아이들보다 쉬울 수 있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기려면요. 검정고시 따로 붙고 해외고 따로 붙는 게 아니고 연세대학교는 뭐 저기 그 하스 전형이 국내고 전형, 해외고 전형이 따로 있긴 하지만 그런 거 빼면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은 다 붙어요. 연세대 활동 우수형 전형이 이번에는 이제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해고나 또 검정고시에서 수능이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이번에 못 가지만 작년까지는 활동 우수형 전형이다 그러면 해외고 특목고 자사고 뭐 검정고시 비인가 인가 다 붙는 거예요. 그럼 뭘 갖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아이가 학교가 좋으니까 뭐 자사고니까 근데 그 학교가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브라인드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브라인드 처리해도 대충 그 생활기록부가 쭉 가는 걸 보면은 학교의 어떤 환경과 분위기는 알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자석오니까 붙는 게 아니라 자석으로서 아이들한테 컨텐츠를 시키고 쓸 내용이 있고 그것이 아이의 의미가 있고 이렇게 대기업 공통문항처럼 원하는 대학에서 원하는 것처럼 아이가 본인의 전공에 따라서 본인이 만들어가는 의미와 본인이 느끼고 깨닫는 게 있고 본인의 관점을 통해서 앞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어떤 미래 발전 잠재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걔를 뽑는 거지 그냥 자사고라서 걔를 뽑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 정말 이거를 승부를 걸어야 되는 학생이라면 누누이 제가 그동안 꽤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인 그 검정고시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과목 속에서 학습 경험. 해외고 학생들은 해외에서 배운 그 GPA 있는 AP 막 어려운 거 많이 듣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점수가 안 나왔다. 근데 이건 뭐 AP를 내가 더 많이 들어서 그걸 해서 그게 아니라 그게 AP고 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본인의 의미 있는 과목 속에서 찾는 거야. 본인이 전공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전공이 잘 세부적으로 세팅이 돼 있어야겠지. 그리고 이미 로드맵이 나와 있어야겠지. 그래서 10학년 때 늦어도 10학년 때 중반 아주 늦어도 이미 11학년 때 시작해도 사실은 그렇게 뭐 많이 100% 이기는 상태에서 시작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고 우리가 자사고 특목고 물론 알아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잘 해주는 학교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 그럼 빨리 10학 그러니까 1학년 때 고1 때부터 빨리 방향을 설정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퀄러티 있는 것을 어떻게 학교에 집어넣어서 학교에 있는 동아리 활동으로 갈 것인가가 관건이에요.
그걸 잘 풀어야 됩니다. 그 프로젝트를 해서 또 풀어야 돼요. 프로젝트를 안 하고 그 내용만 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 면접과 자기소개서와 이런 것들에서 다 어떻게 본인이 한 프로젝트의 의미의 관점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학을 붙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기본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잘 교육을 받아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떻든 자기소개서는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 정리한 걸 우선 보여주는 거예요. 책 목차처럼. 그래서 그렇게. 자, 1번 정리하겠습니다. 1번은 어쨌든 고등학교 재학 기간이란 말이 가장 중요해요. 재생들도 근데 이미 끝나고 나서 하는 것들을 고등학교에서 했던 씨앗이 있다면 찾아서, 그건 전문가 눈에는 보이겠죠. 찾아서 그거를 붙여가지고 하시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다 자신의 진로는 전공이다. 세부 전공을 잡아라. 그냥 의사가 될 거예요. 해맑게. 그냥 뭐 산부인과 의사가 될 거예요. 해맑게. 이러면 안 돼요. 뭐 어떤 산부인과 의사는 그 안에서 더. 작업환경의학과 의사가 될 거예요. 그럼 왜 더? 이렇게 더 와서 정확한 걸.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프로젝트에 연결이 돼야 된다. 노력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니까 학교에서 공부한 그 학교 교과 내용과 결부시켜서 그게 의미가 왜 있는지를 부각시키고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교내 활동을 같이 넣어서 그렇게 해서 학습과 교내 활동과 본인의 의도와 전공에 대한 의미가 같이 이렇게 잘 아울러져야 되는데 요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제 쓰는 관점에서 제가 가리키면 이렇게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보세요. 또 어떻게 나눠지나?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본인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자,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는 doing입니다. 팩트예요. 1500자예요. 이것도 자 여러분들 안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반전은 좀 심플하게 나눠볼게요. doing. 그러니까 네가 한 게 뭔데? 보여줘. 증빙받을 수 있는 그 증빙 서류가 있다면 네. 근데 네가 한 게 뭔데? 보여줘. 자, 그래서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의미 있는, 그러니까 교내 활동 해왔는 거 이것만 다 적는 게 아니고요. 그런 팩트 사이사이 혹은 팩트와 연결된 내가 작업환경의학과 의사가 되겠다, 뭐 내가 어떤 정형외과 의사가 되겠다 칩시다. 그럼 그것이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학습과 교내 활동과 결부지어서 내가 깨달은 그 의미. 이 깨달은 의미는 절대 아까 제가 그 이솝의학과 뭐 안데르센 동화와 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래동화. 이야기는 하나지만 그걸 읽고 아이가 느끼는 그 의미와 그 생각은 아이가 갖고 있는 지금의 뭐 부모님의 영향, 어떤 환경, 아이의 생각, 아이의 어떤 기분, 상태에 따라 다 달라진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가 그릇이 돼 있는 아이인지 아닌지도 1번만 봐도 그것이 보여요. 여기서 의미를 써야 됩니다. 옛날엔 느낀 점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느낀 점, 고등학교, 뭐 초등학교 가면 느낀 점, 이 느낀 점이 조금 더 확대시키면 의미. 그것이 결국은 어느 쪽으로 내 자신에 대한 달란트를 찾고 그것이 외부적인 환경으로 그것이 아이가 눈이 돌아가 있어야 된다. 열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그 뭐 생각해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진정으로 많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생각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과 우리 학생들이라면 제 말이 제가 하는 말이 일반적인 전 유튜버는 아니에요. 제가 뭐 유튜버를 해서 뭐 수익을 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전 유튜버가 아닙니다. 단 이걸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대로 된 방법으로 이제 저를 모르시는 저하고 인연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방향으로 왜 어떻게 우리 아이가 3등급 4등급 우리 아이가 검정고시 우리 아이가 해외고인데 어떻게 대학을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검정고시 해외고는 불리하죠. 왜? 전혀 이 국내 학습 교과하고는 다른. 근데 어떻게 그동안 선생님은 불리한 조건의 아이들과 함께 노력을 하셔서 그 노력은 감사하게도 저만의 노력도 있지 아니라 우리 제자들의 진심된 노력과 저희 노력이 같이 또 부모님들의 응원이 같이 마무리된 이 노력을 통해서 대학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도 별 방법 없어요. 열심히 정확한 방법대로 그 전공은 누구와 이 아이가 붙어도 아주 7살, 8살 된 상식적인 어떤 와서 봐도 이 아이가 우수하다는 것을 저도 할 수 있게만큼 지도해서 가르쳐서 보내는 겁니다. 무슨 어떤 무슨 다른 요술램프 어떤 그런 요술방망이 방법이 있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1년 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제자들 또 저한테 어떻든 믿음과 사랑을 주시는 믿음을 주시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정말 제 아이, 제 제자니까 우리 제자들 가리켜서 열심히 진실된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대학을 갔어요. 한 명, 두 명 초창기 불합리 뭐 안 된다고 하는 아이들도 제가 볼 때 제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장점이 보였거든요. 그 아이들이. 남들은 다 아니라고 해도 저는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했어요. 하다 보니까 한 명, 두 명 대학을 간 거고 여기까지 제가 이걸 지금 15년, 16년을 할 수 있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 거지 뭐 제가 어떤 무슨 요술방망이 어떤 걸 해서 대학을 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이걸 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건 정확한 방법이 있고 그 방법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 길이 열릴 수 있다. 그 방법들을 저는 매회 봐왔기 때문에 제가 진실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 너무 대학에만 이걸 뭐 촥 막 두 달, 세 달 해서 이거는 너무 속보이죠. 저는 그런 분들하고는 이제 뭐 인재도 아니지만 저는 정말 제대로 잘 할 수 있고 시간을 잘 무리익어서 본인의 모자란 부분들이 열릴 수 있는 이런 학생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앞부분에서 1500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두잉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정확히 증빙받을 수 있는 우리 검정고시 해고 학생들 중요해요. 증빙 받지 못하는 거 가서 아무리 해봤자 여러분들이 증빙이 안 되면 여기 쓴 게 다 거짓말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입시는 증빙이 돼야 진짜로 믿어요. 그러니까 증빙되는 그런 증빙되는 하에 말씀드리면 우선 여러분들의 팩트를 우리가 한 700자 조금 더 있는 학생들은 그 자수를 한번 분배해 보는 거예요. 800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한 의미는 700자. 그렇게 나오겠죠. 왜냐면 1500자니까. 800자 우리가 두잉을 팩트를 쓰면 700자는 의미가. 이거를 잘 분배시켜.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참 자소서 우리 학생들 마무리 짓고 있는데 이제 우리 학생들 제자들 딱 써오는 거 보니까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칸이 자소서에 딱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제 이거를 의미를 찾아가고 그 프로젝트 질 좋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본인의 꿈을 이렇게 심화시키는 과정에서 이미 사실 자소서가 안 써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미 다 뭘 쓸지가 그래서 딱딱딱 그 의미들이 맞아 들어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칸 안에 본인의 쓴 의미들이 자리를 딱딱 찾아갔을 때 누가 봐도 이거는 한번 누가 봐도 이 아이는 한번 1차에서 2차에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 했을 때 그것이 느껴지고 그것이 보이니까 굉장히 감사하고 재밌고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지금도 늦진 않았어요. 오늘이 7월 지금 모의고사 보고 있는 초반이니까 앞으로 9월 달까지 한 두 달 남았죠. 정말 두 달 남았네요. 그러니까는 지금 뭔가 잘 준비를 했어도 마무리가 안 된 학생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준비할지도 모르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을 고등학교 2학년, 1학년이 본다면 지금 자소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할지에 대한 정확한 것을 학교별로 자신의 뭐 검정고시면 검정고시별로 해외고면 그 뭐 어느 나라 또 해외고는 나라도 중요해요. 뭐 미국이면 미국, 독일이면 독일, 영국이면 영국, 영국도 A레벨이면 또 이렇게 다 달라지니까 자기의 환경에서 어떻게 국내에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매칭시켜서 갈 수 있을까가 헤게모니 거고 그걸 빨리 이제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걸 지금 보고 이미 쓰고 있는 지금 고3들이라면 본인이 나는 지금 선생님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어떻든 뭐 어떻든 여러분도 관점에서 했을 것이죠. 학생부 종합전 여러분도 관점에서 했을 거예요. 그거를 나는 내가 전문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 걸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많이 이걸 다 뜯어 고쳐야 된다. 제 눈에 봤을 때.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나름대로 잘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뭐 전문가가 나서서 그렇다고 하면 사실 여러분들 심리적으로도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렇게 뭐 그렇게는 제가 받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좋아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여러분 생각대로 뭐 그 방법이 뭐 맞았던 틀렸던 열심히 했다고 칩시다. 했어요. 그럼 마지막 정리를 잘 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1번 쓰는 방법 말씀 이제 들었죠? 1시간 넘게. 자, 잘 이제 마무리할게. 잘 보세요. 결국은 이야기를 따라가지 말고 뭐를 따라가라? 여러분들의 전공 영역에 관련되어 있는 의미를 따라가라. 그랬을 때 정말 여러분 것이 나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자소서 1번 대교육 공통문항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2번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3번은
뭐 학교마다 이제 좀 다르거든요. 내용은 문제는 똑같은데 학교마다 이제 성균관대면 성균관대, 연대면 다르죠. 그럼 3번은 학교마다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 좀 달라서 그거에 대한 말씀까지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서 제가 물러나고요. 저 권현 선생님은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